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전처에 대한 기억을 잊고 살다가 얼마 전 지긋지긋한 인간들을 다시 보면서 잊고 싶었던 지난 일들이 하나둘씩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났고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교무실로 불려가 부모님의 소식을 듣고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만 했었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후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상처와 아픔이 다 낫기도 전에 저는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과 돈 없는 서러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것과 충분히 많은 보험을 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남은 자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처와 연애할 때부터 이런 제 생각과 어렸을 적 경험을 말해주었고 결혼과 동시에 저희 부부는 그때 당시 저희 형편에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습니다. 우연치 않게 장모님께서 저와 전처 앞으로 많은 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알게 되신 적이 있었는데 변변한 집도 없으면서 필요 없는 보험만 잔뜩 들어놓았다면서 차라리 해지해서 집 살 돈을 모으던지 자기 용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가족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처갓집 식구들과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저 정도의 농담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닙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부모님 없는 노만태 딸이 시집을 가서 가진 것도 물려받는 것도 없다 보니 고생길이 훤하다면서 제 앞에서 혀를 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도 없고 부모한테서 받아오는 것도 없으니 장인 장모님도 저희에게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공평한 것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장인 장모님의 지원을 바란 적은 없었지만 저런 말씀까지 하시니 저에게는 나름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고 자식은 아들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전처도 잘하면서 나름의 상처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처가 교통사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오자 딸 걱정은 하지 않고 저한테 사망보험금을 얼마나 받냐고 물으시면서 자기들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묻는데 화도 나기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전처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아내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 중에도 오고 가며 보험금 관련해서 계속 물으셨고 옆에서 든 전처 오빠들까지도 관심을 보이면서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길래 전부 다 장례식장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전처가 하늘나라 가면서도 얼마나 슬퍼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 이후에도 회사며 집으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피웠고 처음에는 장인 장모님만 일부 나눠드릴까도 생각했지만 처가 식구들 전부 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너무나 얄밉고 화가 나서 아무도 안 준다고 몇 번이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딸 죽어서 받은 돈이라면서 일부려 보험 많이 들고 죽인 거 아니냐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처가 식구들이 확성기로 소리 지르는 등 점점 더 행동들은 과감해졌습니다. 저는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 및 이직까지 하였지만 어떻게 알고 오는지 계속 찾아왔고 결국 아는 거래처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동남아로 이민 및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의 사망보험금 일부와 한국에서 처분한 재산 및 퇴직금을 가지고 파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난항과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기도 몇 번 당했지만 10년이라는 지나면서 외로웠던 이민 생활도 이제는 잘 지내고 있고
회사도 많이 커지고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여자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제 모든 상처를 다 알고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기에 한국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결혼한 2년 전부터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자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한국에 가족들도 있고 결혼도 하다 보니 이래저래 한국에 갈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전처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아내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다며 저를 설득하였고 같이 못 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전처 처가 식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제 스타일 때문인 건지 제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 때문인 건지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몇 번을 다시 쳐다보더니 저한테 김서방 맞지? 맞네 김서방 이러시면서 제 옷을 잡고 흔들면서 저를 밀쳤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할까도 싶었지만 악연으로 끝난 사이이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또 만났습니다. 어디를 숨어 지내길래 지금까지 안 나타나다가 여기서 만나냐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멱살을 잡고 있던 전 장모의 손을 뿌리치면서 한 번만 더 저한테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흥분한 전 장모는 아내에게 욕을 하시면서 뺨을 때렸고 다시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처 오빠라는 사람이 아내 폰을 뺏고 부시는 등 난리가 나면서 납골당 직원들이 오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경찰을 부르면서 다 같이 인근 파출소로 가면서 그 난리를 끝이 났습니다. 파출소에서 전처 처가 식구들은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 사기다. 자기 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탔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나열하기 시작했고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더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사이에 변호사이신 지금의 장인어른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후에야 저희는 파출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가는 저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끝까지 소리를 치던 전처 처가 식구들이 몇 개월 전 일인데도 아직까지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동남아에서 지내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서 찾아온다고 하는데 동남아 관광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이 아닌 이상 쉽게 찾아오지 못할 것을 알지만 전처가 죽고 나서 약 1년 동안 당한 게 생각이 나서 그런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기 딸의 남편이자 사위였던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도 죽은 딸에 대한 슬픔보다 보험금이 먼저였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의문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직 전처가 병원에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직도 화가 납니다. 분명 저에게는 그 사망보험금보다 아주 훨씬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납골당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장인어른께서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고 하셨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저의 간곡한 부탁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제 아내도 제 뜻을 이해해 주었고요. 조만간에 한국에 또 갈 일이 있는데 아내가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면서 다시 한번 전처한테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될지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